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들. 김병완. 저자 김병완은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6시그마 전문가로 활동하며 직장 생활을 했다. 10년이 넘게 회사 생활을 한 후 갑자기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 3년 동안 도서관에서 목숨을 걸고 책을 읽었고 그렇게 읽은 책이 10,000권을 넘었다. 저자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에 실려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바로 부라는 것을 발견한다. 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듯이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철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자의 자격과 요소, 동서고금의 부의 철학들에 대해 공통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부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과학과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 습관, 법칙, 지혜, 지식의 5가지를 찾아 이 책에서 정리했다. 저자는 부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안정된 직장 생활은 자신이 아니라 남의 부를 위해 일해온 지극히 불확실한 투자였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내면으로부터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오는 글쓰기가 바로 자신만의 부자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는 치열한 독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의 독서 법칙을 알려주는 48분 기적의 독서법, 40대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는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와 경영자로서의 이건희에 대해 그 어떤 책보다 정확하게 쓴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건희 27법칙을 비롯하여 공부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단살이, 마음혁명, 40, 행복을 말한다, 인생의 절반은 행복하게 살자 등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경북대학교와 연계된 인문학 프로젝트 강사로 활동하며 포스코 신문에 독서법 관련 칼럼을 쓰기도 했다. 프롤로그.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만 부자가 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루하루 생활고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걸까?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한 푼 두 푼 아끼고 중고차를 사고 인내하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잘 산다고? 천만의 말씀.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신이 못 사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일까? 그것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부자가 되는 방법, 즉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기기 위해 게임하는 것과 지지 않기 위해 게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듯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그저 살아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자. 부자들은 과연 태어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과연 인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보도 셰퍼의 돈이란 책을 보면 25세에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 독일 사람 1000명 가운데 65세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쥐는 사람은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1000명 가운데 단 2명인 것이다.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는 것이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라.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고 부자가 되는 이들의 성격과 특성을 파헤치고 부자가 되는 원리와 이치를 공부해보라.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탐구하고 연구해보면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자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무엇이 있었다. 바로 그들의 생각, 습관, 법칙, 지혜, 그리고 지식이다. 이 5가지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들이고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배워야 할 이 책의 주제들이기도 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을 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에 대한 생각, 습관, 법칙, 지혜, 지식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보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5가지 부를 창출하는 요소들을 통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물론 이 5가지의 요소들에 대해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5가지 요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5가지 요소를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어 수십억 원의 돈이 갑자기 생겨난다고 해도 절대로 부자로 살아가지 못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 찾아올 때는 그동안 어디에 숨었다 이제 오나 할 정도로 빨리 오며 엄청나게 온다. 나폴레온 힐의 이 말처럼 부는 천천히 오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 즉 이 5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는 것이다. 절약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돈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일 뿐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뭔지, 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필요한 요소가 결합될 때 정해진 결과물이 나오는 과학과 같다. 그런데 필요한 요소를 준비하고 갖추지 않은 채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투자나 투기와 같은 재테크에 현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요소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뛰어난 능력은 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그 5가지 요소를 잘 알게 된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당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가 될 확률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책을 시작해보자. 1장.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생각.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면 당신은 부를 끌어당기게 된다. 마크 빅터 한센. 부는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다. 온 리치라는 탁월한 책의 저자인 폴 맥케나가 한 이 말처럼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다. 지금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무능이나 무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다. 태어날 때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부유한 생각을 함으로써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는 고급차를 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품격 있게 살아간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과 능력을 가진 어떤 이는 자동차를 굴릴 돈도 없고 매달 말이 되면 월세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에 허덕이고 있다. 부자들을 만든 부유함의 열쇠는 부유한 사고라고 폴 맥케나는 말한다. 한마디로 모든 부유함은 정신에서 창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과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가난하게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부자가 된다. 항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현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든 인생에서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내는 듯하다. 반면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을지는 몰라도 머릿속은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자신의 돈이 모두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지키거나 더 많이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 폴 맥케나, 온 리치 25에서 26쪽. 부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가령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그토록 힘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아껴야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잃을까봐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구두쇠가 되거나 인색한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부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생각이 바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생각이기도 한 것이다. 부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비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섬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부의 총합을 늘어나게 해서 더 부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돈은 무한하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럿이 가질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넘칠 만큼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모든 부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작가는 아마도 나폴레온 힐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명저인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모든 부는 본질을 어디에 두든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가짐이란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도록 하자. 조물주가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과 그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내는 특권을 부여한 것 외에 다른 컨트롤 능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마음가짐은 전자석과 같아서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 의도의 결실을 끌어당긴다. 예를 들어 공포와 불안, 의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꼭 그와 같은 결과를 끌어당긴다. 나폴레온 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22에서 23쪽. 이 책의 주장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혹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는 남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결국 그들만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당신은 훨씬 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와 빈자의 기본적인 차이, 즉 그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는 통장 잔고의 액수나 능력이나 학식이나 실력이 아니라 생각과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부자의 생각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통합적이고 다각적이며 유연하다. 하지만 빈자의 생각은 언제나 수동적이고 고정적이고 답습적이며 획일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에 쉽게 매몰되어 버린다. 하지만 부자들은 언제나 문제보다 더 유연하다.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해도 절대로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다. 하나씩 보란 듯이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를 관리해 나간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도 또한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부자들과 빈자들의 사고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모험을 즐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빈자들은 안정을 선호하며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생각의 차이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와 성공의 요인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당신이 했던 그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당신을 어제까지 가난하게 살게 한 것은 당신의 어제까지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부자로 살게 된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당신의 새로운 생각이다. 종전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가난과 중대한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나의 백만장자 아저씨라는 책에 보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교훈대로 우리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게 된다. 모든 성공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 순간부터 서서히 인생이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필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필자는 40대가 되기 전에는 이상하게도 부자가 되거나 멋진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동경만 했지, 정작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확고하고도 명확한 결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매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40년 이상을 살면서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해.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와 같은 생각들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친구를 사귀겠다는 그런 종류의 결심을 많이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이성 친구를 사귀겠다는 등의 결심은 많이 했었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을 다니던 11년 동안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열심히 업무를 보고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포상금도 타고 잘 나갔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던 것들은 회사 일을 잘해서 승진을 하겠다는 것과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것 등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필자는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단 한 번도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필자가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 부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3년 동안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의식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도약을 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혀 다른 생각들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겠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다. 과거 10년 동안보다 최근 3년 동안의 경제 상황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책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외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20년 동안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일을 했고 좋은 직장을 다녔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회생활을 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부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좋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백수가 되었고 전업 남편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통장 잔고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이 점점 더 부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갈수록 부에 대한 의식은 너무나 강렬하고 또렷하고 명확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에 대해 이처럼 강렬하고 또렷하고 명확한 의식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놀랍고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서서히 필자에게 부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그 전에 10년 이상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돈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과 내용의 돈을 벌고 있다. 그전에는 회사가 내게 일을 시켰고 그 일을 해주면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없던 책들을 창조해낸다. 그리고 그 창조의 대가로 돈을 번다. 돈을 버는 것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용기를 준다.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해주고 나는 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금 버는 돈은 가치 창출의 보상이다. 그리고 지금 버는 돈은 100% 필자의 생각, 즉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필자의 생각이 책이 되고 책이 돈을 벌게 해준 것이다.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부의 원천은 노동에 있고 부의 증진은 노동 생산력의 개선에 있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제 완전히 틀린 말이 되었다. 노동을 통해 부를 창출한 부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부자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히 생각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생각이 아닌 노동이 돈을 벌게 해주었다. 출근 시간이 되면 기계적으로 출근을 해서 시키는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았다. 창조적인 생각, 부에 대한 의식이 없어도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와 지금의 돈은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참된 부의 창출의 모습은 직장 생활이 아니라 머리를 사용하는 지금의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노동의 양은 일한 시간의 양이며 회사에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은 생각한 대가로 받는 돈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부자들은 일한 시간, 노동의 양에 비례해서 돈을 받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가로, 그것도 생각의 수준에 비례해서 부를 창출하고 얻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우리의 마음과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부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르며 수입이 많다고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된 부자는 돈과 함께 부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사람은 부자 모드라는 스위치를 켠 것과 같다. 거실에 형광등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형광등을 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는 스위치가 우리의 마음과 의식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에서 부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모든 부는 당신의 마음과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뇌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시작점인 것이다. 평범한 쇠붙이는 작은 못 하나도 끌어당기거나 들어 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평범한 쇠붙이에 자기장을 걸어두어 자성을 띠게 되면 자기 무게의 약 12배나 되는 물건까지도 끌어당기고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의식도 이와 같은 것이다. 부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것은 바로 생각들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를 바꾼 것도 역시 생각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이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육아, 도가사상, 법가사상, 종교, 통학, 실학사상 등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결국 그 사회와 민중을 이끌고 나갔고 행동하게 만들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그러한 생각을 주로 했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회의 내용과 질을 형성하고 창조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도 역시 그랬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의 수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가난과 궁핍에 대한 의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와 풍요와 더 큰 삶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를 획득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생각과 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이다. 인간은 약한 신체 구조를 가진 아주 약한 존재이지만 광대한 우주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각하는 힘은 우리가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힘의 근원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도 누군가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결국 그 생각은 세계를 이끄는 세상의 한 모습이 되고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를 생각하고 부에 대한 의식을 충만하게 가져야 한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뼈 빠지게 일하고도 부자가 되지 못한 당신을 위한 책인 부자 선언의 저자인 팻 메시티는 이런 말을 했다. 꿈을 찾아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 부와 풍요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만 갖춘다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부와 풍요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만 갖춘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부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더 가난하고 더 인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가장 잘못된 부에 대한 사고 중 하나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금전만능주의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돈을 제대로 벌 수도 사용할 수도 없게 하고 설사 부자가 되었다 해도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삶이 더 나아지거나 더 행복해지지 않게 한다. 금전만능은 동시에 금전무능이다. 푸시킨의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돈이 세상의 전부이거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부자가 되게 해주는 힘은 우리의 생각이지 절대로 돈이 아니라는 것. 즉, 돈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부자로 만들어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돈에 대해 대범하고 크고 올바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돈을 벌 수도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돈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나 원동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의식했을 때 그것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결과물 혹은 보상물이다. 돈은 당신의 생각의 결과물이지 당신을 직접적으로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 자체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식하기 때문에 돈 그 자체에 집착한다.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벌벌 떨게 되는 것이다. 20세기가 낳은 성공학의 아버지 제임스 앨런은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출간한 지 이미 100년 이상 된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며 우리는 결국 생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의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생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도 창조하고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부란 생각의 산물이자 반영이며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다. 즉,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부는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의 수준이다.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부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로 하여금 정작 부자가 되게 해주는 생각은 어제 우리가 했던 사고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높은 수준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나폴레온 힐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였던 철광왕 카네기로부터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발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는 에디슨을 비롯한 수많은 부자들을 연구하여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남겼다. 그 책이 바로 자기계발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부자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부자는 부자들만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통해 큰 맹점에 스스로 빠져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맹점이란 어제와 같은 수준의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돈 한 푼 없이 부자로 사는 법의 저자인 필 켈러웨이는 희극 배우 릴리 톰린의 말을 통해 어제와 같은 생각 수준으로는 인생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쥐들의 경쟁에서 문제는 비록 당신이 승리자가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한 마리의 쥐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고와 의식의 수준이 향상되고 생각의 수준이 달라져야 그 생각이 삶을 바꾸고 부자가 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발생시킨 당시의 사고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야기했을 때의 사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사고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오랫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실패만 거듭한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또 바꾸어도 그 생각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생각들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가난이라는 그 자리만을 맴돌게 해주는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차원이 높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이 다른 생각들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부자들의 생각인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부자들이 하는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 바로 그러한 차이를 이 책은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넘을 수 있게 해주고자 한다.
부자들은 부의 초기 온도가 높다. 생각이 부유하면 인생도 부유해지고 생각이 가난하면 인생도 가난에 찌들게 된다. 필자가 좋아하는 문장이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정도, 사고의 깊이, 의식의 수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이 높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보잘것없는 낮은 수준의 것들에 머물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의 토대가 되는 의식이 높은 수준의 부에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부유해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아주 낮은 부의 수준에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부에 대한 생각, 즉 부에 대한 초기의 온도 설정값이 중요한 것이다.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고 바람이 세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우지 못한다.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말이다. 큰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물이 깊어야 하고 큰 날개를 띄우기 위해서는 바람이 세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부자가 되는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의 초기 온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크게 해야 하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진리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으며 쓸 땐 쓰고 나눌 땐 나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벌고자 하는 돈의 액수가 보통 사람들보다 크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100억을 만져본 사람이 또다시 100억을 버는 것이 쉬울까? 1억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100억을 버는 것이 쉬울까? 당연히 100억을 벌어본 사람이 또다시 100억을 버는 것이 쉽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의 초기 온도를 높게 세팅할 수 없는 가난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부의 초기 온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하고 많은 책을 통해 수많은 억만장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그러한 폭넓은 간접 경험은 사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마디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상상과 생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그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준다. 미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인 그는 한때 1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진 적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10억 달러는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 원 정도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이 돈의 100분의 1 정도인 100억 원을 버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1조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빚을 졌던 것이다. 이 순간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저서인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이란 책에서 설명해 놓았다. 나는 최악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새벽 3시 시티은행에서 트럼프 타워에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내게 곧바로 사무실로 나와 몇몇 외국 은행과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내게 돈을 빌려준 99개 은행 중 3개였다. 은행에 이자를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몹시 거북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티은행의 한 지인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은
내가 은행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들은 내가 그 추운 1월의 새벽 3시 몸을 얼어붙게 하는 빗속을 뚫고 와서 바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했다. 택시도 없었다. 나는 15블록을 걸어 시티은행으로 갔다. 도착하니 영락없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 큰 탁자에 30명의 은행가가 둘러앉아 있었다. 나는 일본의 한 은행에 전화를 했고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그 다음 3번째 은행이 어느 나라 은행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거래의 기술, 도널드 트럼프 자서전에서 나는 독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개인 보증은 서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내 충고를 따르지 못했다. 92억의 빚 중에서 개인 보증 때문에 진 빚이 10억 달러였다. 나는 멍청이였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 17조. 그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수레한다. 생애 최악의 순간에도 그는 협의를 잘 이끌어내고 새로운 거래를 틀 수 있었다. 그것이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 직원 중 한 명이 그를 만나러 갔다. 그는 품위를 잃지 않고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시간과 지원을 해달라고 은행 직원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준대로 살아야 은행에 빚진 거금을 갚고도 남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그 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래서 그는 1조 원이 넘는 돈을 빚졌으면서도 한 달에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수당과 자가용 제트기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부의 초기 온도값은 평범한 사람들의 값과는 매우 달랐던 것이다. 그는 엄청난 초기 온도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수억 달러의 수익을 다시 창출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과 부의 비결은 대범하고 크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거물이 되려면 대범하게 생각하라.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방망이를 크게 휘둘러야 한다.